그 새삼운동 강령 중에서 인류 개선운동에 대해서 정신수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이쪽으로 조금 거기 하실게요. 우리가 이제 새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수신제 가지고 평천화를 해가지고 우리 참 일체생명을 제도하는 재생의세의 길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근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수신제 가지고 평천화는 근본을 먼저 세워서 이제 바른도가 생하게 함으로써 이제 재생의세하고 시방일가에서 평천화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수신의도와 제가요법을 갖고 근본을 바로 세운다고 한다. 수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각자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개조하고 그게 수신이 각자가 마음 공부를 통해 자신 개조하는 것이 수신이 돼서 이제 이 말하면 수신제가 평천화의 근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새삼운동의 근본도 우리 각자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개조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신을 개조할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인 그랬거든요. 마음에 남을 자신과 사람과 하늘을 속이지 않는 참된 사람이 되자. 이게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인 이게 수신의 표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을 해칠 마음이 없는, 해심이 없는, 마음에 해심,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이 없는, 해심이 없는 덕인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이 해심이 없는 덕인이라, 해심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때는 안 생기는데 남한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난 해를 입었을 땐 나도 이제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해심이야. 해심은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해치려고 하나요? 자기한테 이제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 뭐 해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보복하려는 마음이 해심인데 그 해심이 없는 것이 덕인이다. 이게 두 가지가 수신의 표준이랄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로 자신을 개조하고 그렇죠? 이제 정신을 수양해서 해갖고 하는데 정신 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갖고 하는데 두 가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인, 남을 해칠 마음이 없는 덕인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남을 해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새삼운동을 하고 참 원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렇죠? 아무리 뭐 하다가 보면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손해볼 수가 있고 해를 입을 수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그래도 그냥 억울한 따름이지 그걸 보복하려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 그것이 아주 표준을 삼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표준을 하자 이거죠. 남이 누구를 나 해롭게 하면 막 해칠 마음이 좀 생기지 안 생기네. 좀 생기죠 아마. 근데 이제 여기 새삼에 왔으면 이제 할 수 없잖아 왔으니까 다시 갈 수는 없고 다른 사람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 어떻게 억울했더라도 해심이 없다. 그 대표적인 거를 간디를 말했어요. 간디가 뭐냐면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뭐 몇백 년을 이렇게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독립을 하면 이제 막 감옥도 가둬놓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절대 무지한 비폭력이에요. 그냥 막 반대하거나 막 싸우거나 해서 이렇게 하질 않고 그냥 감옥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도 넣고 뭘 하냐면 이제 무명인가 이 물레를 들려 실을 짜. 그러면서 뭘 하냐면 단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그래. 그러면 이제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놔줘. 그러면 또 독립운동해요. 그럼 또 잡아가도. 그럼 또 하고서 또 단식이야. 아주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무저항 비폭력이에요. 아주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가 이렇게 좀 해로운 게 있고 했을 때 절대 이걸 원망하거나 해를 이렇게 보복하거나 이거 않고 자꾸 무저항 비폭력으로 한다. 또 이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이제 원망하는 일이거나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없다. 그게 기본적으로 옛날 성자들이 기본적인 정신이 깐디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뭐 최선원 선사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보면 다 그 해를 입어요. 해를 입었는데 그 무저한 해심이 없어. 남을 보복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자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막 다 보복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성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이왕 시작했으면 마음에 쳐도 거짓이 없는 진인도 돼야 되는데 해야 할 마음이 없는 해심이 없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뭐냐면 그 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야단을 맞으면 도망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 그 우리 해보기도 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도망을 안 가고 있어요. 그래 다 조용해.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공개 나야만.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가 뭐좀 야단을 쳐야 이게 사람이 걸리는데 야단을 못 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을 맞아도 도망갈 생각이 없다. 그것도 해심 있는 사람은 도망갈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하면 막 도망갈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함지사지와 천신만과 함지사지를 당해도 이 한이 없다. 한이 없어야 돼요. 한이 생기면 이제 마음을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이런 우리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갖고 우리가 수신으로서 하자 이거죠. 근데 수신만 하면 안 되고 재가를 해야 집안을 다스려야 되는데 집안을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해봐요. 마음 공부로 뭐를 해요? 자신계죠. 그죠? 마음 공부로 자신계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인, 마음에 해심이 없는 덕인.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표준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대종사님은 수양연구치사, 이제 말하면 정신을 수행해서 뭐라고 했어요?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해도 분수의 안정을 얻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을 기본으로 하고 사리를 연구해서 옳고 그른 걸 판단을 할 것이며 작업을 취사해서 지행을 하기로 할 것이며 이렇게 세 가지를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 그건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강령 잡으시기를 거기 네 가지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전에 있는 그 수신의 요법의 그 네 가지 강령과 요 네 가지 강령은 뭐예요? 한번 다시 해봐요. 이 정전 네 가지 강령 첫째는 시대를 따라서 학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그 학문을 준비하라.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수양을 하기 학문 준비하라고 할 건데 앞으로 시대는 학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게 살아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정신을 수양하는데 뭐 하려고 정신을 수양하려고 해요?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해도 분수의 안정을 얻을 것이며 기쁘고 슬프고 해도 자기 분수의 안정을 얻어요. 어떤 게 있더라도 자기 분수를 알아갖고 마음을 딱 안정해야죠. 자기 분수밖에 막 들떠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뭐라나 근데 여성들은 어디에다 안분을 해야 될까요? 자기 얼굴 생긴데 안분을 해야 돼. 태어난 어머니가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르다 이쁜 사람 보고 그냥 안분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곤란하잖아요. 이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 다음 주 금생에 잘 복을 줄 알고 다음 생에 잘 태어나면 될 거니까 금생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분을 좀 얻으라니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생 이게 여성들은 마음속에 있으면 그 곤란하잖아요. 쓸데없는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니? 그러니까 뭐 태어난 대로 자고 그는 절대 그거 자기 뭐 키가 작다든지 뭐 얼굴이 좀 안 못생겼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좀 머리가 둔하게 나왔다 이것도 안분을 해야 한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안분을 얻어라. 분수의 안분을 얻어라. 수양은 안분을 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이 들뜨기 때문에 수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들떠 있잖아요. 복불명이니까.
그걸 착 가르치면은 마음 편안해지니까 이게 안정을 해요. 우리 이제 해보기도 옛날에 엄청나게 미모를 찾느라 엄청나게 딴 사람보다 나도 저렇게 왜 못생기냐고 막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안분을 하고 있어요. 화장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사리를 연구해갖고 옳고 그런 걸 분명할 줄 알아요. 이게 이 정견사물이라 사물을 바르게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으면 딱 정견을 해야 돼요. 바르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사를 보는 거는 과학자는 절대로 이 생각해서 안 보고 정확한 근거에 탁 판단하죠. 뭐 추측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그냥 막 추정을 해서 막 탁 판단을 해버려갖고 막 맞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정견사물이 아니거든요. 사리를 연구해서 이 사리를 판단하게 대소유물을 따라서 사리를 연구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라. 그 다음에 작업 취사에 지행하기라라. 아는 것과 행동이 똑같게 하라 이거예요. 참 이것은 기가 막힌 원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인, 마음에 해칠 마음 없는 덕인, 그렇잖아요? 마음 깨지러 자신 깨져. 그거는 마음 공부로 자신 깨져. 그거 다 들은 거예요, 아까. 마음 공부로 자신 깨져는 악파인 네 가지가 그거로. 그 다음 거기다가 표준이, 그 목표가 진인하고 덕인으로 했으니까 참 우리가 만대 우리가 표준이고 전 세계 인류에게도 이건 표준이 된다. 근데 이 8가지를 딱 외우란 말이죠. 8가지가 지금 뭐예요? 한번 해봐요. 마음 공부로 자신 개조.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 공부로 자신 개조하는 거죠? 앞에 대종사니면 1, 2, 3, 4 학문 준비, 수양 연구 취사. 이게 마음 공부로 자신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종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인, 그 다음에 마음에 회심이 없는 덕인.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게 되자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도학과 과학을 갖춘 지인. 도학도 하고 과학도 한 지인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앞에 학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과학도 하란 말이에요. 도학과 과학을 갖춘 지인.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이 3가지를 한 가지 더 넣었어요. 보면. 얼마나 그냥 우리가 참 삶의 목표를 삼아갖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그 마음에 탁 표준을 삼아갖고 내가 그걸 향해서 간다. 과학과 도학을 갖춘 지인. 그렇죠. 근데 이제 어때요? 오민영은 이제 예? 과학은 이제 모르죠. 사회과학이야. 이 사회과학도 과학이요. 자연과학이라고 안 그랬더니 과학이라고 했더니 사회과학도 그래도 이게 세상을 알았고 사회과학을 알아, 과학도 그 다음에 도학도 알아야 되지. 요거를 쭉 봐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수신을 하라는 거예요. 수신은 그렇게 잡으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가르가 이제 문제예요. 재가는 어떻게 할까요? 재가는 첫째는 우리가 상봉하소를 의무와 책임을 상봉하소리라고 나고 상봉하교라고 그랬어요. 상봉 위로 어른을 받들고 아래로 어린이를 교육하라 이거예요. 그거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내 의무와 책임을 하는 거예요. 어른 받드는 것도 의무 책임, 아래로 가르치는 거 의무 책임. 이걸 딱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충 뭐 다 쓰는 거죠.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 한번 이렇게 봐요. 어른을 안 받드는 거, 자식 막 교육 내팽개친 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상봉하교의 의무와 책임을 가져라. 이거 참 그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먹었어요. 직업에 근실해서 직업에 근실하라 이거예요. 직업에 근실해서 생산 예측하라. 많이 잡아서 전전한 직업을 갖고 생산을 해갖고 예측해야지요. 수지 대조하고 예측하라 이거죠. 경제적 자립을 확실히 가져라 이거예요. 우리 대종사님 그걸 같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다니면서 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근검 예측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방면을 타든지 수지 대조하고 직업을 갖고 생산 예측하라 이거죠. 그게 아주 표준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도 딱 표준을 삼아. 내가 생활적으로는 그냥 근데 이게 젊을 때부터 생각해갖고 뭐 생활적 생각도 않고 그냥 막 좋은 데로 가다가
내 중에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죠. 남용어도 아주 기본적으로 뭐지요? 생산 예측이거든요. 여기 자립생활 하라. 생산 예측이 자립생활. 응? 자립생활 하라 이거죠. 요거를 이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확립이 안 됐을 때 새삼의 기본이 안 되는데 기본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이 석사과정을 마치 석사과정 시켜 마치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대단한 것을 만났는데 여기 박사과정을 마쳐야지 이제 그 다음 모든 게 되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안 되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냥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그냥 스트레스가 안 걸려요. 도대체 이걸 안 하면은 이제 시간 내에 안 하면 이게 내가 모든 게 지금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출근하는 막 그거만 막 이게 해드는 거예요. 막. 그래도 나는 병원에 입원하고 막 난리가 났대. 근데 막 나는 매일같이 가서 막 했죠. 처음에는 막 의두 연말을 하고 막 도서관에 자꾸 막 진짜 막 오직 논문 쓰는 거밖에 생각 안 했지 딴 거 생각 안 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거든요. 기본이 학문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생에서를 하고 스승님의 경륜을 실현해도 이거는 박사학위 못하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가 그때는 연구 방법을 몰랐어.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면 내가 왜 그렇게 고생했나. 그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고 다 되는 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헤맸는데 내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쉬울 수가. 쉬울 수는데 그때는 모를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안 거쳐서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참 고생을 해갖고 막 진짜 말도 못해서 그 고생하는 걸 말도 못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해보기는 뭐 할 생각도 않고 그냥 할 생각도 않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석사학위를 하고 내년 박사학위를 하고 해갖고 뭐가 학위가 좀 있어야 그래. 현재는 저기 뭐에 가서 뭐 팀장이 돼도 뭐 상무도 사장으로 올라가면 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데 뭐 할 생각 없어. 언제 나 이거 참 지금 어떻게 된다야 저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을 해봐 생각을. 그래도 은혜는 그래도 조금 하긴 해요. 하긴 여기 시작도 하는 거예요. 여기 시작해갖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대형이 지금 이래가지고 이게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 은원이는 그냥 싹 잘 맞췄어. 그냥 제 시간에 2년에 맞췄지. 1년 한 년 더 걸렸대? 아니 이거 봐요. 그래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막 해갖고 막 맞췄어요. 막 뭘 써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는데 자오가 뭔가 되든 말든 써갖고 와서 이게 맞냐 틀리냐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뭘 할 게 있어야죠. 처음부터 써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걸 빨리 시작해갖고 내 논문 마치는 것이 이게 앞으로 할 일의 모든 게 이게 근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빨리 해붙이라 이래요. 응? 저부터 이제 옛날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형 뭐 들은 척도 안 해. 응? 그게 그런 신심이 없는 거지. 신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논문을 열심히 쓰는 게 신심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다른 게 아니라 논문 쓰는 게 신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도 논문을 좀 열심히 쓰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게 우리 대종사님 정신이요. 학문을 준비하라 그러고 자립생활 하라 그러고 뭐 하려면 내가 어떻게 생활전선에 가서 일을 하려면 논문이 없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쓸데없이 학문하려고 막 이렇게 파고 막 철학을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걸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가져서 세상에 들어왔다 하면 그냥 막 어째요 안 되겠다 해갖고 막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도하는 사람 몇 명이 그냥 나도 안 한다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원이가 지금 이제 문제 계획 취직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언니들 뭐 공부 안 해도 슬슬 잘 되네 이래갖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좀 해갖고 자고 여기 오면은 그 공부는 해갖고 충분히 해서 하라 이거죠. 영어는 이제 합격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며칠 남았어요? 응? 응? 2주. 어떻게 합격할까 한번 얘기를 해. 모의로 다 풀고 있는데요. 응. 70점에서 다 나갔다 하고. 응. 그러면 이래요. 이게 밥을 잘 해줬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한 주일은 밥도 안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누가 밥을 대신 해주면 어떡해? 내가 그래 시험 공부 시켜야지. 내 시험 보는데 밥 해주고 있으면 되겠어. 2주도 내가 해줄 수 있어. 응? 2주도 해줄 수 지금 2주는 밥은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요 처음에 달리기를 할 때 여기다 이게 무거운 짐을 달고 뛰어. 뛰면 이게 무거워도 안 움직이잖아. 그래도 열심히 뛰어. 그러다 마지막에 탁 흘러면 어때요? 막 날아가죠. 날아갈 거. 그러니까 지금 밥 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잖아요. 2번 안 해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운동을 좀 줄이려고. 어? 이주간 운동을 좀 줄이려고. 아, 이 운동도 좀 줄이고, 뭐, 그때는 그냥 모든 걸 줄이고 공부에 전력하라 이거죠. 절적해갖고, 그냥, 왜냐면 이 정신이 모든 생각에 쫙 집중하면 120%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이 이래지면 80%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도 틀려버려, 아는 것도 틀려버려. 이게 모르는 것도 맞추는데 어떻게 영감으로 맞추는 거지. 영감으로 맞춰요. 영진이는 그걸 잘해요. 공부를 하는데 막 며칠 전부터 막 날개가 나. 그래도 막 이 시험 보러 가는데 보면 막 얘가 좀 이상해. 막 정신이 이래 갖고 나가. 그래서 갔다 왔더니 막 뭐 저 실력이 아닌데 다 맞아갖고 제가 막 찍었는데 맞았어. 그 찍는 것도 영감이 있으면 딱딱 맞아요. 근데 잘못 찍으면 막 다 틀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신통일을 정신수양을 딱 해갖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 한마음을 빌려서 이 한마음으로 살자가 원래 대선정해져서 선심으로 살자. 이게 인류 개선운동인데 이게 외부로 나가기 정교적이니까 아까만 얘기 이쪽으로 조금 바꿨어요. 근데 내중에 이제 조용해지면 그냥 원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선공부를 하자. 오늘 뭐 불교다 뭐 이렇게 시비할까봐 원래 이제 세상에는 종교를 떠났기 때문에 이걸 근데 정신수양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해버렸는데 원기 61년 대산정선이 법문을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다 치려고 그래요. 정신수양하고 자산상사님의 마음 수업하고 뭐 그런 걸 합쳐갖고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처음으로 했는데 정신수양은 cultivating the spirit거든요. cultivating the spirit. 예, 처음에는 번역이 cultivation of the spirit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초기 번역했더니 버스엘게스가 cultivating the spirit 이렇게 하니까 아이 다이나믹해서 좋잖아요. 번역이 좋잖아요. 이 내용인 천심을 길러내서 본성을 회복한다. 이렇게 천심을 길러내서 우리 하늘 마음을 길러서 우리 수양을 해가 하늘 마음을 길러서 우리 참된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신이라 하면 정신이라 하면 한번 이건 정전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정신이라 하면 감이 뚜렷하고 고려하여 분별성과 사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분별성과 사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향한 삶을 이릅니다. 이 정전 원문은 정말로 이건 막 경이에요. 경. 뭐 어디서 뭐 어떻게 아주 완전한 진수만 탁 표현해 거잖아요. 바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뚜렷하다는 것은 뭐가 클리어하다, 맑고 클리어하고 둥글다. 이렇게 뚜렷하다는 말을 보면 분명하고 둥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둥글다는 뭐가 나지 않고 험이 나지 않고 있는 곳에 온전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뚜렷하다, 분명하다는 소리예요. clear and round, 영어는 clear and round가 뚜렷하다인데 사전에 없는 말. 사전에 보면 뚜렷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만 썼어요. 근데 뚜렷하다는 말을 해석을 분명하고 둥글다는 말은 정산정사님이 세전에서 해놓은 거예요. 세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clear and round라고 번역을 했는데
뚜렷하다. 마음이 이게 온전한 어디 못한 데가 온전하고 어디냐 해서 있는 그대로 많이 보름달이 뛰었을 때 아무런 구름 하나 없이 확 빨린 걸 뚜렷하다 그래요. 그 뚜렷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신이라는 것이냐? 정은 정밀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정밀하다, 세밀하다. 섞임이 정밀해서 섞임이 없다. 신이라는 것은 싱그럽다. 싱싱하고 과일이 싱그럽다 그러면요, 과일이 싱싱하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싱싱한 거를 싱그럽다 그래요. 싱싱하고 향기롭다. 이게 정밀하고 싱그러운 것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신이 맑고 뚜렷해서 그냥 아주 주밀하고 싱싱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를 정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요건 대한용 선생님이 해석이에요. 정신은 정밀하고 섞임이 없고 싱그럽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거죠. 다른 해석이 없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이게 분별은 이 생각 저 생각 가리는 것.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이렇게 가리는 생각이에요. 그걸 분별성이라. 분별하는 성질. 분별하는 성질. 근데 그것이 습성이 되어버렸어요. 분별성이라면 분별하는 성질이 그냥 좌절로 일어나는 습성이라 그래요. 분별하는 것 또는 그것이 습성하는 것. 이걸 분별성이라고 한다. 분별성이 없다. 막 가만히 있어 저절로 이거 맞다 하는 그것도 없어지고 그런 이제 어떤 생각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없어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습성이 없어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습성이 없어. 내 중에는 습성이 없어져도 가끔씩 탁탁 튀어나와요. 이렇다 저렇다. 그때는 이 생각 저 생각 가려내는 것이고 습성이라는 건 막 늘상 그러는 것이고 처음에 늘상 그러는 것도 없어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도 없어지는 분별성이. 주착심은 어느 한편에 집착해서 머무는 거예요. 마음이 집착해서 딱 달라붙는 건 주착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정신이라고 한다. 너무나 환명하게 요 글자를 딱 말한 거죠. 수양이라는 건 뭐예요?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내 마음속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고 바깥으로는 경계를 만나면 끌리지 않는다. 경계에 끌리지 않는다. 경계를 만나면 왜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생기냐면 경계에 끌려서 그런 거예요.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생기고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으면 바깥으로 끌리는 거예요. 이거 왜 끌리냐? 동에서 끌리는 거예요. 동. 그러니까 경계 부동하고도 마찬가지고 끌리지 아니하고도 같은 거예요. 동에서 끌리는 거고 끌려서 동하는 거예요. 끌려 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고유한 뚜렷하고 고유한 정신을 이게 원래 뚜렷하고 고유한 정신을 기르는 걸 양성이라 한다.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건 완전히 외워야 돼. 정신에 대한 이게 완전히 외워야 된다. 이게 사리연구하고 작업취사하고 정신수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내 중에 이제 이 덕경대냐 그걸 한번 외워야 되겠어요. 정신수양이나 사리연구나 작업취사에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요 세 가지를 딱 외우라 그러면 이 정도 쉽겠죠. 그래도 필수적으로 이거는 선수만 아니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사리연구, 그다음 작업취사 요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서 집에 가서 이걸 다 외우고, 그렇죠? 요것도 해석해 놓은 것도 아주 이제 뭐래요? 이 각사님 책이나 이런 걸 보고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건데 이걸 해보자 이거죠. 서글픈 중에 서글픈 게 가장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슬픈 것 중에 제일 슬픈 건 뭐라고 그래요? 이게 황석공의 소설한 책이 있어요. 소설. 황석공의 소설한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큰 뜻을 품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공부할 줄은 몰라. 그래서 늘상 스승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느 날 황석공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넘겨줬어요. 그게 소설한 책이에요. 황석공의 소설. 그걸 10년을 공부해갖고 말하면 이제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제일 큰 공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물려주려는데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 이 책을. 그래서 무덤 속에 가뒀어요. 근데 어떤 도굴꾼이 그 무덤을 팠어. 팠다가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퍼진 것이 황석공의 소설가 장량의 무덤 속에서 있는 게 도둑놈이 이거 봤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 황석공의 소설이라는 책이 그냥 짧은 책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옛날 대산정산일 때 늘상 가서 배웠어요. 소설을. 한분 책을. 한분 그 방선생이라는 한 분이 가르쳤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국가경영이라는 책 자산상산 제 부록으로 다뤄놨어요. 근데 그걸 꼭 읽어봐야 돼요. 근데 한문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해석한 것보다 한문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해석만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한문을 보는데 거기에 비막비어 정산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막 슬프고 슬픈 중에 더 슬픈 가장 슬픈 것은 정산이요. 그러니까 슬프고 슬픈 중에 가장 슬픈 게 더 슬픈 것이 없는 것 슬픈 것이 가장 슬픈 게 뭐냐 이거예요. 뭐가 제일 가난한데 저기 병원 가난한데 병을 못 가는 게 제일 슬프대요. 그러면 저기 원민은 뭐가 슬픈? 정신이 흩어져. 정신이 흩어져. 여기 공부를 했대요. 여기는 뭐라고 해요? 저기 이게 우리가 했잖아요. 비막비어 정산이요. 이 기가 막혀요. 슬픈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슬픈 것 중에 더 슬픈 것이 없다. 이거보다 더 슬픈 게 없는 건 정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력이 흩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자산상사는 정력이 흩어진다. 정이 흩어진다 이게요. 정은 정밀하고 섞임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정밀하고 섞임이 없는 게 흩어져서 그리 멍텅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이 어떻게 하면 흩어질까요? 내 마음이 그냥 초록초록 정밀해.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보고 나면 정밀해져요. 그렇게 하는. 좌선하고 정밀해지잖아요. 근데 이 정이 어떻게 하면 흩어지냐? 유튜브 나오냐? 정이 흩어져. 유튜브 보면 정신이 멍청하게해지잖아요. 그게 정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 거는 가장 슬픈 거예요. 서글픔 중에 정력이 흩어지는 것보다. 이 정력이란 정자 붙었는데 그냥 여기 원래 정이에요. 이 정밀한 내 정밀한 정신이 흩어지는 것보다 더 슬픈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수양해서 정력을 흩트는 것부터 하자. 이게 내가 보면은 정신을 수양하면 아무리 어려도 못할 일이 없을 때 이거 다 뭐 해결하면 되지. 근데 어떡하다 정신이 이제 막 그래져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깜깜해. 그리고 갑자기 막막해. 갈 길 금방 못할 일이 없는 자신이 있다가도 어떡하다 정신이 흩어져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막막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신이 통일이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흩어지면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일 힘든 거는 정신이 흩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흩어지지 않으면 막막하다 이거죠. 그래서 정신 수양의 목적은 뭐냐면 정신을 수양해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어서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에도 정의를 잃지 않을 것이요.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해도 정의를 잃지 않는다. 아무리 슬프고 즐거워도 이 정의는 정의라는 게 뭐냐? 본심이 흔들리지 않고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의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아무리 경계가 와도 내가 대의에 어긋나기 없고 도리를 잃지 않는다. 이거죠. 그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정신수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신수양에 대해서 조금 인트로덕션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공부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놔요. 그러면 이렇게 봐요. 1번 머리에 타는 물을 끄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밤 전야기를 키우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성공 원래대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쪽 공부하는 방법을 쭉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는 교리 공부를 이제 원래 일정이 마음 공부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 해삼에 관련된 저 교리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동그랗게 앉아서 해야 하겠습니다.